자, 오늘 그 중간고사 대비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다는 못하겠지만 일부분 좀 발췌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이게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그렇다고 또 출제가 안 된다라고 또 볼 수도 없어요. 그건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봤을 때 주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 개념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7번이 있어요. 7번. 자, 7번 문제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제와 어떤 집합이 연계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어떤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집합하고 명제는 기본적으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번 보면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P이면 not Q이다가 참일 때 다음 중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공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뭐 테크닉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이 P면 not Q이다. 요 not Q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게? 이 매직이 나오네. 자, 이 P면 not Q이다를 왜 이렇게 굵어? 예, 다시. 자, 여기 보시면 P면 not Q이다 해서 이 not Q를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일단 P의 진리집합은 P가 되겠고, 자, 원래 이제 Q의 진리집합이 Q인데 not Q라는 거는 이제 Q가 아니다니까, Q의 진리집합이 Q면 Q가 아니다라는 것은 Q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Q의 여집합으로 갑니다. 자, 이것이 이런 포함관계를 갖겠죠. 그죠? 이런 포함관계를 갖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우리가 이제 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합집합을 하면 지금 Q의 여집합이 더 큰 거거든.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은 당연히 큰 게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지. 큰 게 나와야 돼요. 합집합을 하면.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게 되면, 자, 교집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작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P의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는 건 P-Q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지. 그것이 P가 나왔는데 P가 항상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아웃.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 이제 요게 성립하면은 자 P하고 이제 Q의 여집합의 포함관계인데 같이 여집합을 처리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해서 같이 여집합을 처리를 하면 이 포함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포함관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럼 이제 포함관계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우리가 P의 여집합하고 Q를 교집합을 하게 되면 이 P의 여집합이 더 큰 거니까 Q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차집합으로 또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Q에서 P를 차집합한 게 Q가 나오는데 Q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요 두 개. 그럼 요 두 개는 이제 지금 이제 주어진 거는 P가 이제 Q의 여집합하고의 포함관계인데 그냥 이제 P하고 Q에 대한 이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봐봐요. Q하고 P하고 차집합을 했는데 그냥 Q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P하고 Q하고 차집합을 했는데 P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P하고 Q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쳐 있으면 차집합을 하잖아요. P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교집합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집합을 하면서 P에서 이 교집합 부분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P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차집합을 했는데 P가 나왔다. 여기서 Q에서 P를 차집합했는데 Q가 나왔다. 이 얘기는 얘네 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교집합의 원소가. 그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합집합 했을 때 P가 나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한 뭐 아주 뭐 대단한 그런 걸 이용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판단을 낼 수 있다는 거. 자, 그 8번을 보시면 이거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범위가 두 개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K 값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이거는 이제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어떤이라는 또 표현이 나옵니다. 자, 어떤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어떤하고 모던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물론 이 범위가 뭔지 모르죠. K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 범위 내에 있는 X들 중에서 한 개만이라도, 최소한 한 개라도 이 안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거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중에서 하나라도
그럼 그거를 이제 이게 일종의 예를 들면 이 범위도 일종의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A집합, B집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 A집합에 있는 원소가 B집합에 이제 원소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A집합에 있는 원소가 B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이라도.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건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미 이거는 이 B라고 얘기했는데 2에서부터 이 4까지 이거는 지금 이미 다 이게 공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얘는 지금 요 A는 K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게 요 2하고 4까지 이걸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알고 있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이게 다 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B잖아. 그럼 요 A라는 집합이 얘랑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교집합이. 그러니까 겹치기만 하면 된다고. 최소한 한 개 이상만.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 K-2하고 K 플러스 1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럴 때는 한 가지 기준을 잡는 거야. 그 기준을 요걸 기준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K-2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봤을 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K-2가 그러니까 이 K-2라는 거는 이 A라는 집합의 어떤 시작 지점인 거지. 이 A라는 집합의 시작 지점인데 이 시작 지점이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요 경계 지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요 K-2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1번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에. 그럼 K-2가 1번에 있다. 그럼 K-2가 1번에 있다는 거는 K-2가 1번 지역에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K-2가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작거나 같다도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버리면 이것도 가능하겠지. 어차피 이렇게 닫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이래 여기 이 K-2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 돼야지만 교집합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교집합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즉 K-2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요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요 K 플러스 1이 이 K 플러스 1이 뭐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되냐면 2보다는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죠? 2보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져 봐요. 여기가 K-2고 여기가 K 플러스 1이어 봐. 그럼 교집합이 안 생긴다고. 교집합이 생기려면 얘가 적어도 요 2보다는 넘어가야 되는 거야. 2를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우리가 종합을 해주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때도 결국에는
교집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있을 때, 그러니까 2번에 있다는 거는 이 K-2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예요? 2하고 4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이지. 이 K 플러스 1은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을 때는 무조건 교집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K 플러스 1이 여기서 형성이 되던 여기서 형성이 되던 무조건 교집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K가 4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요 3번 지역에, 자, 요 K-2가 3번 지역에 있을 때는 어때요? 3번 지역에 있으면 여기서 K 플러스 1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여기 2하고 4잖아. 여기가 2고 여기가 4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K-2가 여기 있어요. 그럼 K-2가 여기 있으면은 K 플러스 1이 어디 있건 간에 요 2에서 4까지 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3번 위치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1번하고 2번에서 자, 1번하고 2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아주면 K값은 1에서부터 6까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되죠, 이거? 그렇게 일단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도 좀 이제 우리가 좀 다뤄볼 만한데, 자,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전체 집합이 있고 세 부분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전체 집합, 그다음에 세 부분 집합 A, B 하고 A, B는 이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얘를 지금 얘가 문제인데,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어쨌거나 이 X는 U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U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 이제 이 옵션들을 우리가 좀 지켜야 되겠지. 그럼 일단은 요 첫 번째 옵션 A하고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A의 원소를 X가 아무것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A의 원소. 그 A의 원소라는 건 13이죠. 그러면은 이 13이라는 이 특정한 원소를 이걸 반드시 배제해야 돼요. 빼야 된다고. X에는 이게 들어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을 보시면 B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는데 그게 원소가 2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 X 속에는 2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포함이라는 표현을 합시다. 자, 2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1, 3은 배제해야 되고 2는 포함시켜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 공부를 했지만 어떤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경우하고 반드시 배제돼야 되는 경우, 자,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는 똑같다고 그랬죠. 사실 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 이건 1, 3을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거고 2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이건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그 처리 과정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1, 3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인데 이 8개 중에서 1, 3을 배제하기 위해서 2를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서 또 2를 하나 더 빼줘야 되겠죠. 한 개를 더 빼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2의 5제곱계다. 그래서 32개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번 보시면 두 조건이 있죠. P라는 조건하고 이제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Q이기 위한이라는 말은 그냥 일단 빼고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P가 충분 조건이라는 건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P가 나야 돼. 그러려면 화살을 맞아야 되겠지. 누가? Q가. 그러니까 이게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에 Q라는 집합에 완전히 포함이 돼야 된다. 근데 이 P라는 집합을 봤을 때는 이 P라는 집합은 2차 방정식, 자, 이거를 이제 진리집합, 이거를 성립시키는 값은 쉽게 얘기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2차 방정식 근은 이거 빨리 구해주면 4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4하고 마이너스 1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요 Q라는 집합을 보면 요 K를 모르잖아. 이 Q는 마이너스 2에서 K까지예요. 그럼 이 안에 4하고 1이 다 들어가야 돼. 4하고 마이너스 1이.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제 4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려면 K는 얼마를 가져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K가 4보다 커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K가, 만약에 K가 4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항상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거든요. 그게 항상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건데, K가 만약에 4가 돼버리면 가능하겠냐? 자, 그럼 K를 4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K를 4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등식을 보면 여기가 좀 뚫려 있는 거죠. 근데 얘가 4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K 값 자체가 4가 돼버리면 요 4의 위치가 뚫려 있는 거야. 뚫려 있으면 이 4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K가 4이면 안 되는 거지. K는 4보다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랬을 때 정수 K의 최소값은 4보다 큰 정수는 최소값은 5죠. 그래서 K의 최소값은 5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x 플러스 2분의 16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낌적으로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사용한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평균의 부등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출제자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노력이 좀 가소롭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산술기압 평균의 부등식은 보통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이 상수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럼 곱이 상수 고정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역수 관계일 때가 보통 곱이 상수로 고정이 되죠. 근데 이거는 역수 관계가 아닌 것처럼 좀 약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x 플러스 2분의 16인데 자 여기는 그냥 x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전혀 뭐 역수 관계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거 약간 우리가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하나 더해주고 뒤에서 2를 빼주면 이게 역수 관계스럽게 물론 자 요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2분의 16은 역수는 아니죠. 물론 역수 관계는 아니지만 역수 관계스러운 즉 산술기압 평균의 부등식을 쓰기 좋은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요 뒤에 요 마이너스 2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상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건 얘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네모 부분, 이 네모 부분이 최소가 될 때 전체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은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그럼 얘들 둘은 산술기압 평균의 부등식에 의해서 2 곱하기 루트 이거하고 이거 곱해주면 없어지면서 16 나오죠. 그러면 이 2 루트 16이라는 건 8이죠? 근데 요거 뒤에 요 놓치면 안 됩니다. 8인데 8일 때 최소인데 그럼 전체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6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최소가 되느냐? 자, 산술기압 평균의 부등식에서 최소. 그러니까 최소라는 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분의 16이 같을 때. 겠죠? 자, 그럼 이거 곱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 나오고 자, x 플러스 2는 원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2는 0보다 크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2는 플러스 4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x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x값이 2일 때 최소값이 6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그 대단원 마무리 문제 거기서 이제 주요 문제들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함수 부분에 대한 그 중단원 마무리 문제 거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